영국, 독일, 프랑스는 현재 북극 지역의 군대, 군함, 항공기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얼어붙은 땅 한 조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군사적 긴장은 최근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했지만 미국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린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나토를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모든 세부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몇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린란드 2025년 9월 덴마크는 이 지역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을 엽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 등 550명 이상의 군인들, 이 모두 함께합니다. 맞아요. 그들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나토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빠진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유럽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린란드에 대한 야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019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에 이 섬 매입을 제안하며 북극 영토에 대한 관심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떠올랐고 저는 분명히 전략적으로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덴마크 총리는 그 생각을 터무니없다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는 국빈 방문을 취소하며 그녀를 불쾌하다고 불렀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아직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도널드 트럼프가 그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매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그는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오늘날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지역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생존 문제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월 전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월 3일 새벽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영토를 침입해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생포합니다. 절대적 결의 작전에는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투입되어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마두로는 침대에서 끌려 뉴욕으로 이송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두로가 체포된 지 며칠 후 트럼프가 다시 그린란드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외교적인 언사는 없었습니다. 석유산업 경영진들과의 회의에서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합시다.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이 말을 잠시 곱씹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게 필요한 이유는 지금 그린란드 밖을 내다보면 러시아 구축함들이 있고 중국 구축함들도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러시아 잠수함들이 사방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할 것이고 우리는 그걸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뭔가를 할 겁니다. 좋은 방법이든 더 어려운 방법이든 말이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린 그린란드를 가질 거예요. 괜찮아요. 백악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란드 인수는 미국 국가 안보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로 인해 유럽 각국 수도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군을 사용하는 것은 항상 선택지 중 하나이며 총사령관이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항상 선택지입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더욱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맞설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초강대국이며 초강대국답게 행동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주장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곳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의 선박들이 그린란드 해안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섬이 다른 나라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건 반구의 안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그린란드 해안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군사 활동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러시아 군사력은 북극 내 자국 영토에만 제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묘사하는 위협은 그가 말하는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덴마크의 일부임을 뜻합니다. 덴마크는 거의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트 프레데릭센 총리는 가장 심각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만약 미국이 나토의 다른 국가를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면 모든 것이 중단되고 우리 나토도 포함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장되어 온 안보도 포함됩니다. 덴마크 정보기관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안보 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훨씬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1952년에 제정된 군사 지침 수십 년 동안 잊혀졌던 명령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 지침에는 덴마크 군대가 어떤 침공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저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치적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허가를 요청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외국 군대가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시도한다면 덴마크 군인들은 즉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2026년 1월에 당국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사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 중인 군사 프로토콜입니다. 유럽은 나토 창설 이후 처음으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동맹의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군사력으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는 집단 방위 조항인 5조가 불가능한 역설로 변해버렸습니다. 만약 미국이 덴마크를 공격한다면 나토는 덴마크를 방어해야 하지만 군사동맹으로서 자기 자신의 리더로부터 방어할 수 있을까요? 2026년 1월 6일 8개 유럽 국가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그리고 덴마크입니다.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담은 성명이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에 관한 문제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명은 유엔 헌장의 원칙들, 즉 주권, 영토 보전, 국경의 불가침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을 향한 직접적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영국과 독일이 비밀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그린란드에 군대를 파견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침공을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트럼프가 물러날 수밖에 없도록 방어막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획에는 영국의 순찰함, 독일의 정찰기, 순환 배치되는 프랑스군, 북극 기후에 맞춘 첨단 감시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토 깃발 아래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서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레드라인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린란드를 침공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체계적인 적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모든 것을 바꾼 선언이 있었습니다. 니콜라 리슈 장군, 프랑스 육군의 은퇴한 장군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의 말은 극도로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아니라 우리의 적수이자 적이 됩니다. 이 두 단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적수는 경쟁하고 적은 싸웁니다. 우리는 잉고베르 나발란드 없이 감정 분석을 했습니다. Os Unidos cruzarem essa linha, a aliança transatlântica que durou 75 anos terminará. Não com tratado rasgado, mas com sangue no gelo ártico. 유럽은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2033년까지 북극 방위에 63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 16대 추가 신형 군함 5척 군용 쇄빙선,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새로운 사령부가 세워집니다. 장거리 감시 드론 해안 레이더 F-35에서 전투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북극 요새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혼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도 영국, 독일, 프랑스의 외교관들이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물류를 계획하고 일정표를 정하며 몇 명의 병력, 몇 척의 함정, 몇 대의 항공기가 필요한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심지어 미국의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은행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 제재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선택지로 유럽 내 미군 기지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존재해온 기지들, 냉전 이후 유럽 방위의 중추 역할을 해온 기지들입니다. 트럼프는 특수부대 지휘관들에게 그린란드 침공 계획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펜타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고위급 군 지휘관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침공이 불법이며 의회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나토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스티븐 밀러, 트럼프의 수석 고문이 이 작전의 가장 큰 옹호자이며 트럼프는 밀러의 말을 좀처럼 무시하지 않습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으며 그들은 그린란드 침공이 아닌 매입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모든 선택지, 즉 R을 포함한다고 확인한 후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Dar.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인구는 5만 7천 명으로 작은 도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5만 7천 명의 그린란드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매우 분명히 밝혔습니다. 85%가 미국인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린란드의 모든 5개 정당은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고 덴마크인도 되고 싶지 않으며 그린란드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다른 나라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우리가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무시됩니다. 이 분쟁은 결코 그린란드 국민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미사일, 군사 기술에 사용되는 희귀 광물, 북극 해상로, 지질학적 통제, 군사적 지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옛 규칙들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이야기입니다. 9월의 군사훈련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나토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로 번졌습니다. 75년간 유럽 평화를 지킨 동맹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위협, 즉 동맹의 지도자 자신 때문입니다. 유럽은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 즉 나토 회원국이 다른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어해야 하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군대가 미군과 덴마크 영토 사이에 배치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방 민주주의와 동맹국들 사이에서 북극 얼음 위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유럽이 그린란드에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답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이 위기의 전개를 계속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